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청년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의 경우 1년 사이 70%나 증가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44.4%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가에는 졸업 여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는 학사학위 취득 유예, 즉 졸업 유예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지난해 천안과 아산 지역 4년제 대학 9곳의 졸업 유예생은 모두 662명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 388명에서 70%나 증가한 겁니다. 한국기술교육대와 당국대, 상명대는 부쩍 늘어난 반면 선문대와 호서대 등은 줄었습니다. 코로나19 2년차 경기 침체 탓에 지난해 이후 올해 지역 대학생들의 졸업 유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교육청은 청소년들이 교실을 넘어 세계로 넘나드는 다양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는 세종은 물론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 포럼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98곳, 이 중 3분의 1이 넘는 35개 학교가 미국이나 대만, 터키 등 13개 나라 학교와 국제교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와 올해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3차례에 걸친 국제 웹세미나를 여는 등 세종만의 청소년 국제교류 브랜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교육청이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제1회 세종국제청소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우리 지구를 주제로 세종시 학생과 해외 협력학교 학생, 그리고 세계 행정도시연합 소속 대표 청소년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당면한 환경과 기후 위기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또 함께 꼭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럼 첫째 날엔 세계적 환경정책 전문가 등의 주제 강연에 이어 각 나라 청소년들의 모둠 토론이 펼쳐지고, 둘째 날엔 세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캡슐 화분 만들기 등 환경보호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차질 없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20일까지 포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대면 참가가 어렵다면 행사 당일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양승조 충남지사가 결국 1차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도민께 죄송하다면서도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지난 11일에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결과 전체 8명의 후보 중 6명이 컷오프를 통과했지만 양승조 충남지사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최약체로 평가받아온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탈락의 고배를 맞았습니다. 양 지사는 이튿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좋은 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도민께 사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예비 경선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그런 좋은 그 승리의 결과를 보고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날 자신의 SNS에는 5년 후 반드시 돌아와 승리하겠다며 대선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양 지사의 충청 대망론이 충청 대망신으로 막을 내렸다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기존의 정해진 시간과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와 달리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세종에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일생활권에서 1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다음 달 6대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부터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버스가 배차되고 미리 정해놓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승객은 한 생활권 안에서 콜택시처럼 이용이 가능하고 버스는 수요에 의해서만 운행되기 때문에 빈 차로 운행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생활권에서 BRT 링으로 되어 있는 중심도로에 멀어져 있는 생활권 쪽에는 이 셔클이라는 대안교통수단이 이제 대체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세종시에서 운행 중인 셔클은 모두 12대, 하루 왕복 500여 명의 승객이 이용 중입니다. 보통 회원 가입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데 12대가 감당할 수 있는 300명을 꽉 채워 지금은 추가 회원 가입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현대차와 협의를 통해 다음 달까지 6대를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른 생활권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우선 일생활권부터 안정화시키고 내년부터 다른 생활권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일생활권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버스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해서 2, 3, 4 생활권을 좀 키워가자. 뭐 어차피 이제 내년 초쯤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는 돌발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셔클이 투입돼 2달 동안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천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원정 유흥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상돈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천안으로 이른바 원정 유흥을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인원과 제한 시간이 완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15일 현재까지 수도권 시민의 원정 유흥으로 인한 천안 시민의 확진자 수는 26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자 원정 유흥으로 확진자를 발생시킨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시장은 원정 유흥 탓에 방역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로 원정 유흥을 와서 집단 감염을 유발한 안양시 확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도권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요구에 대해선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앞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두정동 먹자골목에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천안 지역 유흥업소 450여 곳도 오는 18일까지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달 들어 2주간 충남에서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모두 13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원정 술자리까지 이어지면서 충남경찰청이 8월까지 집중 음주 단속을 펼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06건. 하루에 2.2건꼴로 사고가 난 겁니다. 이로 인해 사망자도 5명이 발생했고 부상자도 607명에 달합니다. 휴가철인 이달에는 2주간 음주 교통사고가 13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 건수와 인명피해는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면서 충남경찰청이 다음 달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공기 중에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투입해 진행됩니다. 특히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이동의 술자리를 가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의 단속 활동도 진행됩니다. 또한 휴가철인 만큼 도내 해수욕장 인근 등 관광지에서의 단속도 병행합니다. 경찰은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술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사업인 주치자 응급의료센터가 업무 협약을 맺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치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천안과 서산의료원에는 의료진과 경찰관이 상주하며 주치자를 치료, 보호, 통제하게 됩니다. 한편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주치자 관련 신고는 6만 5천여 건으로 전체 112 신고 건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은행 융자금의 연이율 2%,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달 30일까지며 신청서와 이자 납부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시청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 수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7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인센티브는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대상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질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평가해 선정하게 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충청권을 찾아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와의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기 위해 지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봤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엔 현재 국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해 관련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9월 정기국회 이전이라도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정기국회 가기 전에 빨리 이게 7월 임시국회나 8월에서 통과시켜줘야 예산이 집행되고 올 텐데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현장을 찾은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도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세종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도 단연 쟁점은 국회 세종의사당이었습니다. 이춘희 시장이 조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하자 하루빨리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설되어서 국회와 정부가 머리맞대고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회법 개정안을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당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도 시급히 이 세종시 국회의사당 불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김기현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세종 시민들에 대한 여야 간의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나서 정기국회 이전 법안 처리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민주당 단독 법안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달 말 청약을 앞두고 있는 세종시 63 생활권 에런블록 민영주택의 평균 분양가격 상한 금액이 3.3제곱미터당 1,257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초 같은 생활권에서 공급된 2개 블록 주상복합 아파트에 비해 24만 원에서 52만 원 싼 가격입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는 16일 사업 주체를 통해 발표되고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 청약 접수를 실시하며 다음 달 4일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고 처음 공급되는 것으로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 물량은 244세대며 나머지 1,106세대가 일반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 논란 이후 들끓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특공을 폐지했지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축구 경기에서도 심판이 골로 인정했어도 비디오 판독해 오류로 확인되면 취소하는 만큼 관평원 공무원의 부적절한 특공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17만 건에 대해 56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1억 원에 비해 1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산세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피해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 신청도 가능하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개원 1주년을 맞는 세종 충남대병원에 지난 1년 동안 22만 명이 넘는 외래 환자가 내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래 환자는 22만 908명으로 집계됐으며 주말을 제외한 평일 하루 외래 환자는 1,000명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응급 환자는 2만 3천여 명이 내원한 것으로 집계돼 외래 환자의 10%를 넘었습니다. 또 입원 환자 역시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하반기 2만 4천 명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3만 6천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용길 원장은 지난 1년은 의료의 지역 균형 측면에서 수도권이 아닌 세종 중심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단계별 성장을 통해 오는 2027년에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인구가 1,500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곳곳에는 불법 주정차나 보행자들에 의해 자전거 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원 톡톡톡에서 자전거 도로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자전거 인구 1,500만 시대.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보행로를 달리면 위험하게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냐고 철업. 도로를 나가면 택시가 빵. 도대체 자전거는 어디로 달려야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자전거 도로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 이 중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자전거 도로의 75%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분리형, 비분리형으로 나뉘며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기준으로 자전거 도로의 폭은 1.5m가 기준이고요. 보도는 2m, 합계 3.5m가 준비가 되어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그 횡단 구성이 됩니다. 3.5m 도로 좌우로 25cm씩 측방 여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지역 보도폭은 부등한 경우에 1.5m까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 도로 위에 가로등, 버스 정류장,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도로를 분리한 진정성이 의문이라는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길이 자전거 도로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돼 있어도 가다가 뭐 자전거가 솔직히 일방향으로만은 오는 게 아니니까 네. 부딪힐 뻔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적은 있죠. 자전거 도로랑 인도랑 그런 부분을 따로 다시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생기는 위험 그런 게 또 여전히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 일반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을 뿐더러 경적을 울리는 등 자전거, 자동차, 보행자 모두가 불편한 현실입니다. 운전할 때 뭐 자전거가 그 길에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 좀 위험해요. 도심 같은 데는 자전거 도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못 한다가 정답이겠죠. 왜냐하면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데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도 길이 넓으면 인도로 다니겠지만 길이 좁다 보니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 곳이나 다니시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해외 사례의 경우 자전거용 신호가 따로 점등되고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리가 부실한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해도 보행자 보호 의무로 인해 대부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자전거 도로 내부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그 보행자가 없을 때는 그 교행하는 자전거와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일렬로 주행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 자전거가 운행을 하는데 일반 보행자가 끼어들거나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보행자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운행자의 책임이 전면 면책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방 주시 의무라든지 안전 주의 의무가 자전거 운행자에게도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할 경우 자전거 운행자도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전거 전용 도로의 표시가 좀 훼손이 되었거나 그럴 경우 일반인이 인식 가능성이 없을 때 과연 그 일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그 당시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전혀 자전거 도로임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한다면 그 보행자에게 예를 들어 별다른 가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이동성 편리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진 만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청남도와 더불어민주당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충남 민항건설 등 5가지 주요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강훈식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산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지역은 원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등을 비롯해 휴가철 피서지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으로 버려진 생활 폐기물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 처리반과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